네, 1월 20일 라쿤 주식TV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구독자분들이 뭐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네,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. 생각을 뭐 이렇게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급등주라든지 테마주를 다른 유튜브들은 뭐 설명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걸 추천을 하는데 왜 수익도 뭐 그렇게 막 급등락이 크지도 않고 조금씩 조금씩 뭐 수익을 내는 것을 뭐 보여주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, 그러니까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뭐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, 제가 추구하는 방법은 1번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어느 시점이 오면 매도를 하고 뭐 대응을 하고 매도를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추구를 하고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점이 이제 리스크가 작고,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측면, 뭐 이게 100%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리스크가 작지만 그래도 수익은 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좀 좋은 것 같고, 대신에 뭐 행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뭐 짧게는 뭐 일주일 기다릴 수도 있고 뭐 길게는 한 달, 두 달, 뭐 더 길게도 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다. 뭐 그런 측면들이 좀 단점으로는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는 생각하는 게 1번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많이 찍고 있고,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이제 또 다른 유튜브들이라든지 뭐 주식 하시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, 이제 뭐 뉴스가 터지거나 뭐 시세가 분출했을 때 이제 급등해서 따라갔을 때 뭐 이번 같은 뭐 쿠팡 관련주가 있겠죠. 뭐 동방이라든지 뭐 한국파마 뭐 이런 급등주들을 따라가서 뭐 수익을 낸다 뭐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건데, 뭐 이런 거는 이거 1번과 반대로 뭐 단번에 승부를 볼 수 있겠죠. 뭐 그날 들어가서 뭐 10%, 15%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이너스 10%가 갈 수도 있고.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수익을 잘 볼 수도 있겠죠. 뭐 한 500 들어가서 뭐 10% 먹어도 50만 원이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, 반대로 이제 정말로 손절 타이밍 놓치면 그냥 뭐 10% 날아가는 것은 1도 아니라고 봐야죠. 계속 하락 나올 수도 있고, 잘못 물리면 이제 지금까지 뭐 10번을 벌었으면 그 10번을 다 잃는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빠른 대응을 못 하신다면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거 계속 볼 수 없기 때문에, 저는 그래서 2번을 사실 그렇게 선호하고 있진 않고요.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뭐 전업으로 하신 분 같은 경우는 1번으로는 빠른 매매를 못 하니까, 빠른 수익을 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뭐 2번을 추구하실 수도 있고, 제가 선호한 것은 1번이기 때문에 뭐 그 점은 뭐 알고 계시고 이제 방송을 보시면 좋겠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, 또 제가 뭐 스윙 매매라든지 단타를 안 한 적은 없고요. 저도 한 적은 있는데 이제 뭐 수익도 낸 적도 있고 뭐 이런 적도 있는데, 좀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고 계속 창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가격을 보게 되고 뭐 이제 뭐 앱을 계속 좀 보게 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해 또 집중도 하기 어렵다 보니까, 되도록이면 요즘에는 조금 뭐 이런 것은 저는 안 하고, 약간 뭐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갈 테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미리 선매매를 하는 것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면서, 뭐 주식을 하면 리스크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.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꾸준하게. 그래서 뭐 이번 달도 지금 물론 뭐 잔고에 조금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
이번 달도 지금 한 125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, 조금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번 한 달만이 아니고 몇 달간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었고, 네.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, 그러니까 뭐 몇 억을 벌겠다, 뭐 그런 것보다는 몇 천만 원 벌겠다, 뭐 한 달에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뭐 꾸준하게 수익을 내서 뭐 이제 가계 보탬이나 이제 뭐 삶의 질이라고 하면 이제 이 돈을 벌어서 좀 더 뭐 나중에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거고, 아니면 뭐 자기가 조금 비싸지만 뭐 시계가 될 수도 있을 거고, 뭐 아니면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방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사기 위해서 이제 월급으로는 사기가 좀 힘들면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거기에 좀 보탠다든지 뭐 그런 측면으로 저는 주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알고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장을, 네, 시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오늘도 상승을 그래도 해서 다행이고요. 그래도 어제 제가 마지막에는 하루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완전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0.7%, 네, 그래서 조금 눌리다가 뭐 그래도 끝에는 조금 오후에는 좀 올려가지고 괜찮았고, 근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 기간이 1조 4천억만 홀로 매수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연기금은 또 계속 팔고 있고, 코스닥이 상황은 좀 좋긴 좋았어요. 그래서 좀 계속 상방으로 오는 것 같고 한 2% 올랐고요.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갔고요. 그래서 개인은 계속 팔고, 오늘 코스닥이 분위기가 좋아서 대부분 종목들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,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대다수 종목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늘 그래도 조금 낙폭을 해보한 것 같습니다. 업종별로 보면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거 엔터라든지 약간 미디어 쪽 조금 많이 움직였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대원 미디어, 그리고 뭐 키다리 스튜디오도 오늘 좀 갔었고요. 뭐 A 스토리, 그래서 조금 요쪽 측면이 오늘 좀 괜찮았다고 보고, 음, 아무래도 코로나가 수도 좀 줄고 있고 엔터라든지 네, 좀 영상 쪽이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괜찮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, 네, YG도 오늘 좀 많이 올랐고요. 기사를 보니까 이제 뭐 아티스트의 컴백과 뭐 온라인 콘서트 같은 걸로 이제 뭐 그런 기대감이라고 하는데, 아무래도 뭐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봐야죠. 저는 엔터도 생각을 했었는데 엔터가 실적이 좀 막 되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. 보시면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는 뭐 영업 20억인데 뭐 시총에 비해서는 사실 뭐 거의 1조인데 뭐 그렇게 뭐 100억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포 같은 경우도 엄청 높고,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엔터는 그렇게까지는 별로 선호하고 있지는 않아서, 예전에 미디어 쪽은 조금 뭐 대원이라든지 뭐 키다리는 조금 매매를 했었는데, 네, 그래서 YG 쪽은 뭐 그렇게까지 선호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리고
좀 뉴스로 소개해 드리면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기사 때문에 LG가 한 12% 올랐더라고요. 네, 오늘 좀 많이 올랐죠. 12%가 올랐으니까 뭐 그런 측면들이 오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저는 매매를 뭐 오늘 많이는 안 했는데 오늘 S24 좀 올라왔길래 보시면 오늘 좀 5% 올라왔죠. 그래서 오늘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했고 나머지 물량은 내일 좀 더 올라오면 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뭐 GST 같은 경우도 어제 절반 팔았고 지금 뭐 거의 다 팔고 다섯 주는 말고는 다 팔았는데 뭐 이것도 오늘 한 3% 이상 올라왔고요. 그래서 오늘은 한 56,000원 정도 수익을 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예스랑 뭐 GST 두 종목만 매도를 했고 나머지는 오늘 종목을 매매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잔고를 보시면 어제 85만 원인가 뭐 87만 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금 나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네, 뭐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은 없었고 예스가 좀 많이 올랐고 다날은 오늘도 한 4,900원까지 올랐다가 또 빠졌는데 이게 한 번은 시세를 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안 줘가지고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뭐 GST도 오늘 좀 올라갔고 S맥도 뭐 나쁘진 않았고요. 다행히 오늘 2% 정도 어제 마이너스 6%인가 제가 갔었는데 조금 회복을 했고 지놈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살짝 62,000까지 올랐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찍는 영상이 약간 진홈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진홈은 뭐 조금 뭐 궁금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물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워낙 뭐 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6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뭐 7만 원, 뭐 8만 원 위에서 많이 물렸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바이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냐면 이게 뭐 실적이 나오는 주도 아니고 이게 뭐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10년, 20년 걸리는데 이게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는 없을 거고 그냥 뭐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? 뭐 박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게 뭐 지금 뭐 2만 원짜리가 이게 뭐 28만 원까지 갔었죠. 그게 뭐 사실 뭐 이렇게까지 좋아져서 뭐 신약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도 기대감 때문에 사실 간 거잖아요. 예전에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만 원짜리가 15만 원 15배 갔죠. 뭐 그런 것처럼 지금은 뭐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뭐 지놈도 저는 그렇다 생각이 되거든요. 그냥 좀 막연한 기대감?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볼 거는 가격밖에 없는데 이게 뭐 지금은 사실 좀 저도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이 돼서 매매를 한 건데 딱히 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뭐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 대로 뭐 사실 비중을 조절하면서 물을 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뭐 찾아봐도 기사는 딱히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에 지금
지금 한 달 12월 23일에 상장이기 때문에 한 달 뒤면 1월 23일인데 토요일이죠. 그 한 달이 지나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이제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거든요, 시장에.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풀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주가에는 악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런 물량이 풀리기 전에 이제 뭐 세력들 같은 경우는 한번 주가를 띄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는데 그 전에 한번 시세를 뭐 어느 정도 줄지는 모르겠는데 한 7만 원까지라도 좀 시세를 주면 그때 좀 탈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는 딱히 뭐 지금 뭐 한 6% 손실인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들고 와도 상관없을 것 같고 손절 생각까지는 없고 조금 뭐 밑으로 내려오면 뭐 5만 원까지도 한 번 더 이제 물을 탈 생각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7만 원, 8만 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으로 진짜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투심이 살아나려면 거래량도 터져줘야 될 것 같고 지금 거래량이 워낙 없거든요. 그래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매물들이 워낙 개인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다음 주에는 보호해서 물량 풀린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제가 관심 있게 본 화장품 섹터는 오늘 뭐 큰 변동은 없었고 박스의 설명을 드렸고 쿠팡도 오늘 뭐 크게 그건 없었고 KTH만 좀 올라갔었는데 아직은 뭐 조금 관망하는 것 같습니다. 콜드체인 좀 오늘 올라왔죠. 일신이랑 좀 올라왔는데 오늘 시세를 16%까지 줬네요. 오늘 좀 많이 줬고 뭐 이게 대장 부대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좀 트레이닝 관점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네,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상으로 오늘 1월 20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